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관련된 이제 시황 차트 4개 이제 보고 바로 이제 Q&A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만들면 좋을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CJ님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각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00분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목요일 자정까지 받고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질문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때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할게요.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목표치로 얘기했던 11,700달러를 터치를 했고 지금 현재 11,840달러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치는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나오든 기간 조정이 나오든 어떤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일단 차트를 보신다고 해도 좀 급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쉴 필요가 있어 보여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어제 11,700에서 12,000 얘기했는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이때 이제 12,800 이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 있어서 일단 12,800까지도 열어놓고 보고요. 12,800까지 넘어가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17,000까지도 갈 수 있다. 12,800에서 13,000에서 17,000까지 그 사이에는 큰 저항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조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이 2017년도 5월달 이와 같은 이제 위치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채널 4분의 1 지점, 4분의 2 지점, 4분의 3, 4분의 4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4분의 2 지점에서 현재 채널 4분의 2 지점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약간 못 미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이든 아니면 이때처럼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급락이 오게 되면 오히려 빨리 이렇게 또 회복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어제 네오, 퀀텀 또 올라가고 있고, 또 리플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앞으로 순환매를 돌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이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20주 이평선까지요, 주봉상 20주 이평선까지, 뭐 일봉으로 얘기하면 뭐 120일 이평선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준다고 해도, 그래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달 조금 넘는 시간만 우리가 기다려주면 어쨌든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데 내가 못 팔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홀딩 물량을 제외하고는 알트코인으로 저는 이제 전환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시총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이제 4분의 2 지점에서 거의 이제 중심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 시총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총 차트는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거냐면 4,300억 달러, 4,330억 달러에서 좀 더 많이 본다라고 하면 한 4,880억 달러, 4,90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3,300억 달러입니다. 3,300억 달러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한
지금 작게는 한 30%에서 한 45% 정도 추가적으로 전체 시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총이 이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순환매를 도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한 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쉬면서 이제 순환매를 돈다라고 하면 아마 각 종목별로는 여기서 뭐 3배에서 5배씩은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그러니까 4분의 2 지점의 중심이 45%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뭐 17,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채널 4분의 2 지점에 보시면 뭐 비트코인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시총 차트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한 6,300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6,300억 달러까지. 그래서 6,30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요, 거의 한 88%예요. 88%고,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진짜 소형 알트코인들, 좀 이제 잡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시총 뭐 1000등 넘어가는 이런 500등 넘어가는 시총 좀 낮은 애들은 뭐 10배, 20배도 아마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미 이제 순환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숏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숏차트. 숏차트는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데 숏을 더 이렇게 강하게 때려주진 못해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냥 횡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건 뭐냐면, 숏을 쳤던 애들이 자르지도 않고 손절도 안 하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숏을 쳤던 애들이 이제 비트코인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자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자르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느낌을 주면 그때 아마 자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자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처럼 숏차트가 단기간에 채널 바닥까지 급락하는 이런 큰 물량, 이런 큰 거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숏차트가 회수가 된 숏이 회수가 된 이후에, 숏 손절이 나온 이후에 그때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미너스 볼게요. 도미너스는 지금 이 검정색이 와사비님이 이제 올려주신 거고요. 잠깐만요. 이거를 채널을 잠깐 바꿔볼게요.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를 주봉으로 바꾸고, 일봉으로 할게요. 일봉으로 하고, 지금 제가 이거 채널을, 와사비님이 이게 지금 이 왜곡된 이 두 개 때문에 도미너스 차트가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도미너스 차트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와사비님이 이제 수정해주신 이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보시면요, 지금 이제 63.4입니다. 63.4인데, 잠깐만요. 이거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맞춰보면, 좀 튀어나왔고요.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보면, 일단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그려보면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있고, 추가적으로 도미너스가 더 상승해준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 그리고 채널 상단을 넘어가도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채널 돌파되니까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뭔가 채널에서도 큰 흐름이 이제 중요한 거지,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돌파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도미너스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도미너스가 여기서 채널을 돌파해서 다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도미너스라는 게 결국에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쏟아져 나오는 알트코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 중에 성장하는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저가 확보되고 네트워크가 더 확장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 시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시총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도미넌스가 줄어든다는 게 비트코인 시총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커진 상태에서 그 지분이 작아진 거지, 그 비트코인 시총이 낮아진다, 이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시총은 올라가는데 거기 전체
전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작아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점점 우하향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죠? 다보스 포럼에서 그때 20% 밑으로 이제 도미넌스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0까지 가진 않겠지만 충분히 저는 이 우하향 내려오는 데서 쭉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성숙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내려갈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도미넌스가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은 아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제 펌핑 순환매 돌고 있잖아요. 이 순환매에 도는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욕구가 들 겁니다, 개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 뭐 30% 50%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진짜 계속해서 뭐 1년 반 동안 기다리다가 진짜 조금 먹고 나와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원했던 BTC 마켓에서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지난번에 그 리플님이었나요? 리플님이 올려주셨던 자료를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률 올라간 것만큼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그 원화 가격, 달러 가격으로는 비슷하게 맞춰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야, 여기서 내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서 비트코인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BTC 마켓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올라갈 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원화 차트라든가 달러 차트로 보면 이더리움도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BTC 마켓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이더리움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알트코인,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충분히 BTC 마켓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상승해줬을 때, 그래서 그때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해당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다시 이때 비트코인이라든가 일정 부분 현금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그 헤이요님이 중국 관련된, 중국 은행주 관련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안 읽어드렸고요. 일단 제목만 읽고 사망여우님이 이따가 이제 제공해주신 그 기사 내용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유화 분위기 속에 미 대북 제재 위반 연루 중국은행 제재를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고 6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행 한곳 미국 금융 시스템 차단 위기에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를 이따가 사망여우님이 써주신 글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포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포토님이 이제 리플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일단 리플 현재 550원인데 이제 좀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고 560원인데 현재 시장 유통 물량이 23조다. 42%. 그리고 리플사 보유 물량이 6%, 약 3조 4천억. 그리고 리플사 에스크로 물량이 28조 3천억 정도 된다. 5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느낌은 뭐냐면 큰 금액으로 보인다. 그리고 리플이 엄청 가지고 있구나. 리플사가 쟤들이 매월 팔아서 가격이 안 오르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리플이라는 비상장 회사는 현재 돈방석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술력과 앞으로 XRP 가치 상승으로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자명하다. 빵용과 직원들은 좋겠고 일할만 나겠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시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주는 것과 같은 거네. 암튼 부러운 건 그렇고 팩트를 체크해 보면 에스크로 물량에서 매월 시장가에 큰 영향력 없도록 일정 부분 각 거래소나 또는 이제 은행으로 이제 판매를 하죠. 정말 영향력이 없을까? 영향이 없도록 전문 판매 담당자가 있다고 한다. 이건 이제 믿어보고, 금융권에 직접 판매 시는 락을 걸어 일정 기간 수량 등의 조건을 걸어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금융권들이 어느 정도 이 리플 물량을 들고 있어야지 실제 그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래 시마다 0.0004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해서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데 미미하다. 에스크로 물량은 빠르면 2023년 7월 이후에 정리가 되고 4년 금방 간다. 우리 이제 과연 XRP 현재 가격은 높은 것인가? XRP 개수는 1000억 개 한정적이고 그 수는 미미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리플의 기술력은 기존 회사들을 압도할 정도이고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스위스 국립중앙은행 주최 각국 중앙은행 및 거대 금융가들 회의에 사기업으로 유일하게 초청된 리플 빵형, 그 자리에서 자사 기술의 유용성을 피력하였고 초청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기술이 그 모임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큰 사건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기술력만 갖고 있어서 초청받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그 뒤에 배우 대력이 있기 때문에 리플사가 초청이 된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뭐 지나가는 말로 잠깐 했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뭐 진짜 천재들이 모여서 중국에 있는 천재들이 모여서 어떤 기술력 좋은 암호화폐 리플과 비슷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암호화폐가 각국 중앙은행과 업무 협력을 하면서 이거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런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배후 대력이 튼튼한 거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상화폐 중에 유일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고 최근 브레인스톰 인터뷰에서 머니그램 10% 투자 후에 머니그램 주가는 180%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비상장이므로 넘어가고 XRP는 왜 안 오르냐고 물으니까 빵형이 욕을 하면서 시장에 잡것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뉴스들이 너무 설친다라고 했다. 지난번에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존 마켓을 보면 금은 7.7조 달러, 글로벌 주식 마켓 73조 달러, 글로벌 부동산 마켓 217조, 부채 215조 달러, 글로벌 파생 상품은 뭐 544조 달러 등 엄청난다. 결론, 리플의 핵심 가치는 가치 전달과 실시간 결제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계 금융권 리플 엑스래피드 활성화와 세계인을 위한 결제 출시는 시간 문제이다.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XRP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글로벌 전체 마켓의 0.1%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XRP 가격은 150불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제 550원이니까 18만원까지 327배 남았다. 쿨하게 기다려주지 얘기해 주셨고 위 내용의 이제 대부분이 XRP 팩토리님 통해서 공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RP 팩토리님도 이렇게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리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XRP 팩토리님 영상도 이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리플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좋은 내용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네, 사무엘님이 일단 요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가족끼리 해서 떼부자 되지 왜 남에게 주시냐고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미더비나 컨퍼런스 등에 참여를 했더니 이런 게 이제 심심치 않게 날라온다 얘기해 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뿐만 뭐 비트코인은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올라왔어도 아직도 이제 낮은 가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는 이제 싼 영역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싼 영역에 있는 암호화폐들을 그 사기꾼들도 빨리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일단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멋모르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 블록체인 기술 얘기하고 막 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거 보면 어떤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보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얘네도 실제 있는 건가 보다. 실제 맞는 건가 보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슈퍼 이오스, 뭐 슈퍼 트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갖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기꾼들 특징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최대 2.65%까지 뭐 변동 수익을 지급하고 200일 동안 수익을 나눠주고 추천 보너스 준다. 뭐 바이너리 뭐 해서 뭐 월 뭐 몇 퍼센트씩 보장을 해주고 뭐 3개월만 있으면 5개월만 있으면 원금을 찾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네 수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혹시나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 모르고 이런 거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상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박상현님이 지난번에 이제 트론 재밌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분인데 트론 이야기 재밌게 봤었고 이제 읽어볼게요. 요즘 비트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불길합니다. 너무나 불길해요. 비트 상승이 너무 가파르고 알트들 비트마켓 차트 짓밟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불길합니다. 이러다 조만간 일부 알트들 한 달에 20배 이상 올라가는 장관을 볼 수 있을 듯.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비트 채널 상단을 훌쩍 넘어버릴 것 같다. 그것도 1년 안에. 2017년 불장은 그냥 세력들과 중국 애들이 시험 삼아 폭등 한번 시킨 것 같고 올해부터가 진짜인가 싶습니다.
기존 채널도 씹어먹을 것 같아요.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크크 해주셨는데, 비트가 채널 상단을 훌쩍 넘는다. 단기간에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 한 차례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요. 그 이후에 제도권이 완전 제도권 안쪽으로 이 시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채널 상단을 넘게 되면 그때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플 전고점 4,000원 후반 그냥 씹어 먹어버릴 것 같다. 비트 전고점 2만 달러 삽니 넘겨버릴 것 같습니다. 트론 100원 100원이 아니라 이제 트론 좋아하시고 이제 트론 이야기 써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1달러는 비웃으면서 넘겨버릴 것 같다. 너무나 불길합니다. 이 불길한 장세에 다들 성토하시길. 그래서 이 불길하다 이거 반어법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도 알트코인들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신 못 차리게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막 지금 보니까 이제 퀀텀 올라가면 퀀텀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만약에 트론이 올라가면 트론을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되니까 막 올라가는 거, 상승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코인 개수만 잃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딱 짜놨으면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해당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왔다.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BTC 마켓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알트코인도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3배 정도 BTC 마켓에서 지금 기준으로 올라왔다.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이렇게 되면 그때는 야 이제부터 매도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집중해서 그 해당 알트코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으시고 내가 이제 매도 기준에 왔을 때 매도를 그때그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까지 내 때가 이제 충분히 불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때가 불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때를 밀면 안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미 때가 이제 다 불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트코인 사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고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세계 굴지의 기업 중 일부는 전혀 새로운 통화를 포함하여 이보다 급진적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달러가 리스크 낮은 투자처로 영원히 남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츠나 소니의 모리타가 내놓은 전자화폐가 유로나 달러를 대체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위 글은 2006년에 발행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책에 나온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라디오에서 TV로 또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넘어가는 또한 계속 진행 중인 아주 큰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정할수록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틈틈이 공부하고 방송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셨고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엘빈 토플러 이제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 암호화폐 준비가 2006년도에 딱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 한 거의 20년 전인 1988년도부터 그 금융 세력들이 준비를 해 나갔다라고 하면 엘빈 토플러도 그 부분을 이제 예상해보고 이런 얘기를 2006년도에 그래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소니에서도 암호화폐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모든 대형 IT 뭐 기업들이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각자 자신들의 암호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발행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이것이 결국에 이런 암호화폐들 발행된 암호화폐들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큰 상승을 저는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리플님이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글을 이제 읽어볼게요. 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시야가 좁은 것이 가난한 것이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비트맥스에서 막 레버리지를 해서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돼. 아니면 나는 쫓아가는 급등주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적어도 부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해야지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상태에서 돈이 늘어났을 때 또 그 큰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맥스로 돈을 벌어서 10억을 만들었어요. 20억을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깡통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뭐 300억까지 바이오 종목 레버리지 써서 투자해서 벌었다가 바이오 종목에서 다시 깡통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300억을.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벌었던 방법을 이거를 고치질 못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벌어서 계속 성공해서 뭐 300억까지 갔기 때문에 이 패턴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이 방법을 쓰고 나중에 돈이 많이 벌어지면 그때는 안정적인 부자들이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저는 진짜 시야가 좁은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제 그 옛날 닷컴 버블 때 부자들이 어떻게 벌었는지 우리나라 이제 부자 순위 보면 결국에 닷컴 버블 때 주식을 갖고 있던 그 주식들 기업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쭉 홀딩해서 가져갔던 사람들이 돈을 번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레스틸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에이다에 대한 뉴스 진짜 결제를 일본에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유튜브 이제 영상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일본에서 보니까 이렇게 에이다로 결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에이다 현재 시세를 써놨어요. 9.7엔 그리고 만약에 음식이 6,000엔이다라고 하면 6,000엔 618A다 이렇게 실제 시세를 반영해서 그날의 시세로 이렇게 받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제 그 앱을 깔아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표현하겠죠. 그래서 뭐 그날 6,000엔이다 그러면 뭐 618A다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을 겁니다. 받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6,000엔의 단위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너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게 의미 없는 수준이 되면 나중에는 이 6,000엔을 지울 거라는 거죠. 지우고 그냥 뭐 600A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할 겁니다. 메뉴판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예, 이렇게 그래서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링크를 걸 테니까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가 예상과 달리 오버슈팅하여 11,700달러 라인을 돌파하면 돌파했죠 이미. 정말 흔들리는 개미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비트 0인 상태인 저는 지금 안 흔들리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눈이 골뱅이에요, 골뱅이. 폭염주의 띠띠 떡상주의 써주셨는데 더욱이가 오연님도 이렇게 골뱅이 눈을 써주셨고 CJ님이 나 이런 드립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빵 터졌는데 그 다음에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잠깐 볼게요. 비트코인은 대양봉 발생 후에 이번 주 숏캔들 발생 이후 비트 기축과 알트 리플, BK의 심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킨다. 아마 이제 비트코인들 이렇게 비트코인 올라가는 걸 보면 특히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고점 찍고 눌러준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비트코인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알트코인 조금만 올라가면 이거 팔고 빨리 비트코인 사고 싶다 이런 충분히 이제 그런 욕구가 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트코인 여기서 잠깐 눌러주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고 알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 살 거예요. 근데 아마 거기에서 알트코인들은 뭐 3배, 5배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빨간불 플러스 3%, 리플 마이너스 1.5, BK 마이너스 1.2. 누가 봐도 거기인데 빨간불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심리 싸움이고 적군 수장들의 작전 아래 아군을 서서히 침몰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가 아군인 거겠죠. 그나마 이더는 비트를 추종 빨간불이고 기껏해봐야 10일간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 구간이다. 마음을 평정하고 이제 리플님이 그 지난번에 자료 주셨던 거 이제 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들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 소형 알트코인들 다 땡겨줄 수는 없어요. 그 도미넌스를 맞춰야 되는데 도미넌스를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주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올려놓고 도미넌스도 좀 맞춰야 되니까 대형 알트코인들만 땡겨서 일단 올려주는 거죠. 나머지 소형 알트들은 신경 못 쓰니까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소형 알트들도 다 땡겨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자형 쌍봉 성공 확률 50%고 N자형 하락 통상 교과서에서는 이전 저점을 이탈 시에 물량을 매도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나 N자형 붕괴 추가 하락으로 시장에 진입 시 투자에 오히려 성공할 확률은 90%이다. 지금 보면
BTC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N자 하락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N자 하락에서 그 N자 하락의 목표치까지 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한다. N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라주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잘라서 매도를 해라. 이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송기봉님 얘기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오히려 이때 매수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실제 이제 매매를 해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도가 물론 고점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고점이 아니라 지금 알트코인들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는 성공할 확률은 전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이번 BTC 사토시 시장 또한 이전 저점을 붕괴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에 설명한 파란불로 교란 작전을 피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예, 그래서 저점 이탈로 교과서 투자를 할 경우에 매도할 확률 80%, 도미넌스 63.5 상단을 찍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 이제 배운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제 알트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원화 차트로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들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셨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현재 비트의 독주는 개인 투자보다 기업 투자로 인한 것 같다. 링크는 비트코인 검색 트렌드인데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 알트코인 등의 트렌드를 보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전고점 때 100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트렌드가 17밖에 안 된다.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도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구글 트렌드 검색은 트렌드를 대변하는 거라 아직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더 많이 투자하는 알트코인의 상승은 좀 더 이제 기다려야 할 듯하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언제쯤 그러면 비트 대비 알트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하나 공유해 주셨는데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빨간색 선이 있고요. 이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써주신 내용을 보면 읽어볼게요. 비트스탬프 거래소 비트코인 차트 전체 시총 핑크와 비트를 뺀 전체 시총 노란색을 모두 로그 설정해서 대입해 봤다. 그러면 비트를 뺀 거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겠죠. 노란색은 빨간 줄은 전전 고점인 1139불이고 비트를 뺀 시총은 최근 비트코인 고점에 맞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을 경우에 전 코인 상승장은 전전 고점 이후에나 알트 시총이 비트 가격에 추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상승에도 전과 같다면 전 고점인 19,000불 이후에 알트가 확실히 더 많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비트를 뺀 시총은 차트를 맞추기 위해 조정을 한 거라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전 고점 이후는 확실히 알트가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보시면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노란색이 이제 비트가 뺀 알트 시총이고요. 이 분홍색이 이제 비트입니다. 그러면 비트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죠.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알트가 한번 따라갑니다. 이렇게 알트가 이 분홍색을 따라가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 넘어가서 보면 이때는 이 1138달러를 넘어간 이후 39달러 넘어간 이후에는 노란색이 분홍색을 추월합니다. 추월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 여기까지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당겨줘야 되는 건데 이 당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면 전 고점 2013년도 말 고점 부분을 넘어갔을 때 이렇게 알트코인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와 같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일단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이때처럼 이 넘기 전에 이때 한번 알트코인들이 땡겨줬던 것처럼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니까 땡겨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땡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도미넌스 자체 차트가 지금 이제 여기서 올라갈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도미넌스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미넌스를 뭐 뚫고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고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도 원화나 달러 시장에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같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나중에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넘어가줘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어찌됐든 BTC 마켓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그 해당 알트코인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2만 달러를 넘어가서 뭐 3만 달러가 됐을 때 아니면 2만 달러부터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추격전이
나와서 빠르게 추격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2만 달러 도달하고요. 뭐 3만 달러 막 될 때 알트코인 예를 들어 리플을 예를 들게요. 리플이 2만 사토시까지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2만 사토시니까 리플 6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뭐 4천 사토시 있다라고 하면 4천 사토시에 3천만 원이라고 하면 1,200원이잖아요. 일단은 1,200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6천 원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당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쭉 당겨진 이후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당겨 올려줘도 저는 상관없다. 어차피 한 번에 다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뭐 이렇게 진행돼도 상관없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님 이제 좋은 내용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검은손님이 이제 검은손님이 정리를 지난번에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다음 또 이제 이번에도 정리를 해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검은손님이 이렇게 작성해 주신 이 글을 한번 충분히 이해 되실 때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1,700달러를 향해 가볍게 가고 있고 12,000달러 뚫리면 대략 17,000달러까지 올라온다. 뭐 12,800에도 저항이 있긴 있어요. 조정은 아래로 눌리면 35일 이평선으로 바꿔서 보고 뚫리면 121평선 또는 20주평선까지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20주평선 눌러줄 때 비트코인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차트 이평선 볼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들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고 도미넌스 상단부 다시 확인. 와사비님이 이미 플랜 2도 예상했다. 트뷰 아이디어 복습해야하고 숏차트는 채널 상단부에 있는데 아직 옆으로 눕게 주시만 하겠다. 숏차트는 이제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총은 지금 3,200억 달러인데 비트 4분의 1점을 지나고 있고 시총은 비트와 대충 비슷한 지점까지 누가 올리겠냐? 알트가 올릴 거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4,400억 달러에서 4,8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고 만약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그 시총도 6,800억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BTC 마켓, 사토시 분수의 관계 같다. 분자 알트, 분모 비트코인. 사토시 가격은 비트랑 반비례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는 이제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 안 되시면, 지금 검은손님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6월 25일자 일부 영상 댓글에 이제 검은손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니마니님도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그 코리니 분들 위해서 사토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니마니님이 굉장히 좀 이해되기 쉽게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읽진 않겠지만 혹시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 사토시 개념 그리고 교체 매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6월 25일자 일부 영상에 있는 머니마니님 써주신 이 내용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승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난번에 트레이딩 뷰에 뭐 1,800달러까지 하락을 보는 트레이더분의 소식을 주워 날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계속 뭐 상방 관점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때 이제 이분 차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차트의 어떤 근거가 좀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차트를 봤는데 제가 뭐 차트를 열진 않겠습니다. 열진 않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로그 차트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보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확률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 확률은 좀 희박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800달러까지 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800달러까지 빠지려면 채널 하단부를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는 이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채널 적어도 지난번에 이제 그때 얘기해 주셨던 어제였나요? 어제 채널 바닥까지 비트코인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나마 뭐 모르겠지만 채널 바닥을 뚫고 1,800달러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분이 보니까 제가 뭐 따로 열진 않겠지만 지금 이 차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아니라 더 내려온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1,800이니까 더 내려오겠네요. 뭐 이렇게 뭐 N자 하락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로그 적용을 안 하고 뭐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로그 적용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숏 때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숏 때리고 이제 1,800달러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막 여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글 많이 써주셨고 이제 질문도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이제 생각합니다. 사막여우님이 써주셨던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비트는 2016년도 브렉시트가 투표로 가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 차례 큰 슈팅과 함께 상승의 포문을 열었는데 브렉시트를 타결시키지 못한 이번 영국 메이 총리 사퇴 이후에 새로운 영국 총리 영순위인 존슨은 뜻밖에도 강경한 브렉시트 추종자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죠. 이상하죠 참. 메이가 브렉시트를 가결시키지 못한 책임 플러스 의회 의견 통합을 못한 이유로 사퇴를 했는데 총리 영순위인 존슨은 초강경 브렉시트 추종자라니 이로써 노딜 브렉시트도 불가능이 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존슨이 총리가 되어 오는 10월 말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난다면 큰 세계 경제 불안 속에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경제 위기의 시작은 뜻밖에도 모두 관심이 쏠린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닌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발 경제 위기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가속화로 중국의 경제의 멸망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로 경기 침체가 번져가는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즉 브렉시트발 경제 위기가 발발되고 근데 이미 스타트는 끊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 이미 이제 똑똑한 그 스마트 머니들은, 다른,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미 눈을 돌렸고, 그 시장으로 돈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이 충분히 돈을 옮겼을 때, 그때 대중들한테, 주식시장을 빼서, 대중들은 주식시장으로 오히려 들어가게 만들겠죠. 왜냐면, 만약에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우리나라 1900포인트, 2000포인트 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쌍바닥 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아마 개인들 입장에선 야 우리가 2000포인트도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2000포인트에서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오히려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암호화폐도 좀 일정 부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오히려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옮기려고 할 거예요. 뭐 1700부터 1600, 1500, 1400 빠질 때마다 갖고 있던 다른 자산들을 매도해서 주식시장으로 오히려 옮길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암호화폐 쭉 빠질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과정들을 주식시장의 참여자들도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암호화폐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마지막 채널 바닥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널 바닥 근처 왔을 때 그때 분할로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는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경제위기 발발 유럽 그리고 동남아 다시 이제 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으로 위기가 이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스차일드나 일루미너티 금융의 본거지인 영국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계획이 실행 직전에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촉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루미너티의 빌더버그 회의도 최근 스위스에서 개최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루미너티 금융세력의 작전대로 모든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망하면서 동남아에 흘러들어간 유로화의 급격한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 동남아에 막대한 돈을 빌려줘 중국몽 1대1로를 계획한 중국의 몰락 그리고 이어지는 남미 미주의 경제 위기 너무나도 이제 소름 돋는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 자체가. 정리하자면 브렉시트로 비트가 상승의 폼을 열었듯이 이번 존슨의 노딜 브렉시트가 확정되면서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10월 말 브렉시트 이후에 한 달 내로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전세계 경제 침체로 2008년 있었던 양적 완화의 4배가 큰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구매력을 잃은 달러는 전세계 공용화폐의 지위를 상실될 것이고 미국은 이때를 틈타 중국에게 팔았던 국채의 재매입 중국이 이제 아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중국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헐값에 넘기게 되면 그때 이제 미국이 그 국채를 이제 갚는 형식이 되겠죠. 비제 상환으로 깔끔하게 앞으로의 미국의 고질적인 암덩어리들을 제거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달러가 구매력을 잃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도입되기 직전에 우리 해밀리 개미들의 피 같은 자산들의 가치가 양적 완화로 미국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암호화폐를 통해 자산을 지키길 소망하며 글을 줄입니다. 얘기를 해줬고 지금 이제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 기사 하나는 존슨 브렉시트
관련된 이야기고요. 영국 총리. 그래서 영국 총리 영순위가 존슨인데 이분인데 외무장관 전 외무장관. 근데 이분이 브렉시트를 이제 강경하게 추진하고 이제 노딜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총리로 됐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기사 하나 또 다른 이제 기사는요. 보면 네, 자 이거가 잠깐만요. 지금 이 기사가 네, 이 기사가 이제 이거네요. 그래서 나토 총장 키신저 등 집결했다. 빌더버그 그룹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데 정재계 세계 거물 130여 명이 스위스에서 3박 4일 동안 모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부터 이제 키신저부터 폼페이오, 슈미까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뭘 회의를 했겠냐는 거죠.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그 경제 위기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올릴지, 그런 부분까지 저는 다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이제 음모론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고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태평,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사마교원님이 써주신 이겁니다. 예,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헤이요님이 중국 관련된 기사와 사마교원님이 제공해주신 기사가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이걸 보도록 할게요. 중국은행 정주준한 미국 혐의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것은 사형 선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해에 이어서 중국의 상업은행까지 제재의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은행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1순위 표적은 상하이 푸동 발전은행으로 중국 내 9위 규모의 은행이고 자산 규모는 9천억 달러로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을 이렇게 제재를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은행들의 이제 주식이 이제 이미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미국과의 거래 차단은 사실상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에서 연쇄적인 차단을 불러올 수 있어서 은행으로 봤을 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증시에서 초상은행은 전 거래일보다 4.8% 하락한 거래가 시작됐고, 초상은행 주가는 8%, 장중 8%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그리고 교통은행과 상하이 푸동발전도 2.86, 3% 하락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중국 은행들의 뭐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어떤 이런 제재라든가 화해 제재라든가 중국 은행들 제재를 통해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을 충분히 이렇게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이 시작되게 되면 어느 그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그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스타트를 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박태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독주 속에 알트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 슬슬 13,000, 15,000대까지 비트 독주가 계속되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70%, 80%로 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처럼 장기간의 알트 침체 및 비트 독주가 진행된다는 말이죠. 최근에 비트 상승이 리브라 등으로 인해서 주목받게 된 비트코인으로 기관을 비롯한 거대 자금이 신규 유입되는 흐름을 그 근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상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수준이 예상을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채널 그 비트 도미넌스 상단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알트코인들, 해당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만 뭐 2만 달러 가든 3만 달러 가든 6만 달러 가더라도 한 번에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매매를 통해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한번 뭐 기회를 잃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없다고 해서 알트코인들 충분히 올라갔을 때 그때 해당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사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블루노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미국이 페이스북 리브라를 이용해서 달러를 찍어서 해외로 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미국 부채를 줄이면서 달러를 늘릴 수 있고 이것이 암호화폐는 어떻게 작용될까요? 얘기해 주셨고, 이미 미국은 그 달러 2008년부터 풀렸던 그 달러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게 하이퍼 그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을 지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라든가 다른 뭐 JP 모건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지급 준비를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 갖고 있는 달러보다 많은 양을 이제 발행하겠죠. 그게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을 더 수출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거고, 기축통화, 그 아까 페이스북에 패깅된, 그 리브라에 패깅되어 있는 기축통화들은 상관없겠지만 최대한 늦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것이고, 나머지 그 기축통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의 법정화폐들은 타격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비트코인 예상 분석 확인, 정산 및 근거 자료 총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제 비트코인 예상 분석 적중 및 이제 근거 자료 총 정리판이다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저는 잠시 여행을 갑니다. 돌아올 때까지 성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휴가를 보내실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에 와사비님이 쭉 이 트레이딩비에 올려주셨던 거 복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았는지 진행된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해주셨고, 한번 이건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이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글을 못 올립니다. 인생 여행 떠납니다. 지금은 추가 분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작은 별, 큰 별 보고 나서 추가 분석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행 접고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여행 떠난다니까 뭐 짧은 여행은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크게 긴 시간을 좀 쉬실 것 같습니다. 부시 행정부 초기 2001년 비트코인 이야기와 그것으로 부를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1대1로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 일로 그 당시 한참을 서치하고 연구했었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흘러갑니다. 비트를 만났으나 그때는 비트가 탄생하기 전이었고, 인터넷에서 단어 검색도 되기 전이라 당시 제대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비트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 나왔던 그 이후에 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뭐 사 먹었다 이런 얘기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들었는데, 와사비님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들으셨대요. 2001년도에. 아마 제가 봤을 때 2001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제대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많았고 비트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많이들 못 믿으실 듯 중장기 우상향 100%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저의 알량한 빅데이터 분석이 아닌 그때 들은 이야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사비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잠깐 봤던 그 뭐였죠? 빌더버그 그룹이었나요? 여기 보시면 이 빌더버그 그룹, 이 세계를 조종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비트 이장님 등 지금 좋은 만남을 시작하셨으니 인내하시고 길게 보시고 절제하시면서 부자가 꼭 되시길 바라고, 부자가 되더라도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착한 부자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줘서 읽어봤고, 여행 이제 잘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정보 공유해주시고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차트 계속 올려주시면서 정보 공유해주셨던 와사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와사비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 이제 또 여행 가기 전에 주시는 선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